자, 다음은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떠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제일 먼저 학업 역량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그 원하는 전공을, 그 학과의 공부를 학업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과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과 성적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의 성적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교과목 공부와 학업과 학습에 임했는지 등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느꼈는지 등등의 내용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학에서 발표한 사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과를 지원한 일반고의 지원자이네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교과 성적의 내용을 보여줬던 학생입니다.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요. 성취도 자체가 탁월한 것은 아니나 꾸준히 성적이 향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수학의 과목이 굉장히 높은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지원자의 성적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들의 합격자 분포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교과 성적이 탁월하고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와 다양한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것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이면서 기타 다른 과목, 다른 계열의 교과목도 역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된 교과목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연관되는 교과목의 성적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과목의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소양 과목 그리고 기초 학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어떠한 학과와 어떠한 계열과 전공에 지원하더라도 그런 기초 학업과 기초 학업 소양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대학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관되는 교과목의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의 교과목의 성적도 되도록이면 우수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지원하는 학과, 전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깊이 있게 탐구한 흔적이 보이고요. 특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심화적인 지식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과제물을 평소에 빠짐없이 수행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습에 임했고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단원에서 열심히 설명하려는 내용을 적극성을 가지고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표에 있던 기록,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내용으로 지식이 발전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주도적이고 심화적인 지식을 탐구하려는 의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꼭 들어가면 좋겠는 내용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 내용은 수험생이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독서를 통한 다양한 내용을 더 깊이 조사하고 더 폭넓게 조사한다면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지적 역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한 내용을 글로 작성하고 정리하는 능력, 그래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보고서 작성, 감상문 작성, 기타 등등의 탐구 주제 보고서 작성 등등의 내용은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글의 정리 능력을 어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말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실험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몸소 실행하고 검증해봤다라고 하는 활동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진로 역량이 되겠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 이수를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전공 교과 관련된 내용들의 성취도는 어떠했는지, 아울러 진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학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이수하고 싶은 과목이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입평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대학은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에 경제학 과목이 설강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학교 생활 중에 이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수하지 못했던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대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개설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기록은 어쩔 수 없다. 그걸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험생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관심 갖고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학교 밖에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제공해주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부러 찾아가서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는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활용해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리함을 극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도 개설되었습니다. 즉 학교를 통해서
온라인 학교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평상시 낮 시간, 주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의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역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로 역량에서 가장 중시되는 키워드가 바로 과목 선택과 성취도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인의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전공 연관되는 과목이 고등학교 개설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성취도는 학업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과와 관련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를 대학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핵심 권장과 권장으로 나뉘어서 모집 단위별 전공 권장 과목을 고등학교에서의 권장 과목을 권장하고 있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도 학과별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핵심 과목과 고등학교에서 꼭 배우고 오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장 과목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권장 과목은요,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학과인 경우에는 그 권장 과목의 제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국대학교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각 대학별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인문, 사회계열도 역시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학과가 되었고 어떤 과목이 되었든지 간에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기초 기본 학력, 기초 기본에 대한 교과목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어떤 한 전공에 관련되는 교과에 몰입하기보다는 어떤 한 전공에 맞춘 성적만 관리하고 그거에 맞춘 교과 활동만을 강조하기보다는요. 대학에서는 전공 관련된 교과 중심의 기초 기반의 소양도 많이 평가하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전공 관련 교과가 꼭 아니더라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나 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의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수학 교과목의 이수에 있어서 단순히 미적분이냐 확률과 통계냐 이것 중에서 골라라 또는 기하냐 이것들 중에서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많은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열의 학과에 있어서 미적분뿐만이 아니라 확률 통계와 기하까지도 고등학교에서의 이수를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과목인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기하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에서처럼 확인하시고 기하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 선택과 수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입시의 조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물리 어려워하지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계공학 그리고 자연 계열에 있어서 물리가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물리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 맞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성취도를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를 이수했다 하는 사실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물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그 과목을 왜 이수했지? 그 과목의 내용은 쉽지 않은데 제대로 이해했나? 그리고 그 내용이 역시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공동보고서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난 각 과목별 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학 교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수험생들이 지원했던 과목은 역시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과학 과목에서는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물리와 화학을 많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리학 선호도가 높은 분야, 기계공학, 전기전자 분야 등등 이런 공학 분야에 있어서는요. 물리학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기계, 전기전자 뿐만이 아니라 의학, 약학, 그리고 보건학 등등에 있어서는 화학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고요. 천문 지구를 연구하는데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대학에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도표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기계공학 같은 경우, 기계에 관련되는 과목 같은 경우 물리학뿐만 아니라 기하와 물리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굉장히 꽤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되는 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하에 대한 수요 그리고 화학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들의 수요도가 높은 간호보건 같은 경우 역시 생명과학에 대한 비율이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활동 중요하고요. 학생부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는 성장의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성장도 이런 횡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횡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이란 뭘까요? 우선 시작은 교과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그 교과 수업을 받는 중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이 궁금한 것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곳으로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때로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도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자신만의 것으로 체득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횡적 활동을 통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여러 가지 교과 활동과 교과 외의 활동들이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내용이 그리고 활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시작과 기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역시 수업이 되겠고요. 자, 한편 종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도 있습니다. 즉, 이전 학년에 본인이 해왔던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학년에서는 비슷한 교과목에서 그와 관련되는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년이 지나고 지식의 깊이가 깊어졌으니 다양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재해석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있는 교과 역량으로 이끌어가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지식이 늘어나고 더 깊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깊어진 심화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한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점 깊어지고 심화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종적인 활동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수 있고 학교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작과 기본은 수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즉,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나눔하고 경청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물인가 인재인가를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공동체 역량에서는 평가하는 게 공동체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란 작게 말하면 2명 이상부터 모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모두 공동체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은 모둠 활동,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2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멘토 활동, 그리고 학급 자치활동, 기숙사활동 등등이 모두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역량, 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각 대학별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반영 비율이 역량별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한 표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아닌 학업 역량을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강조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도 역시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중앙대학교 융합형과 탐구형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역량이 각각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앞서서 다른 화면을 통해 먼저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은 내가 가진 장점이 학업 역량에 있나 또는 진로 역량에 있나 등등을 고려하여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또는 그 대학 내에서도 어떤 유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교과 수업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렇게 3년 내내 기본에 충실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합격했던 지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합격 수기의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과 수업 중요하고요. 이런 교과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탐색 그리고 다양한 창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교과 수업을 통해서 독서 활동도 연기할 수 있는데요. 독서 활동은 지원자의 사고력을 기르고 지원자의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자
평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서 활동을 할 때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서도요, 교과로부터 시작, 그리고 수업으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고 그것과 연관되는 이러한 책들을 독서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지식도 확장되고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요. 본인이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학과와 전공을 원하는지, 자신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기반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런 전공을 하고 싶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이런 교과목을 선택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합격 수기를 통해서도 역시 그것의 중요성은 드러나 있습니다. 진로 설계에서도 선택한 과목 중심의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말 어렵지요. 어찌 보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과 관련되는 공동체 역량까지 모두 요구한다는 게 무리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재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처한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대입제도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본인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결과를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훨씬 더 여러분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요. 이제 입시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지난 1, 2학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길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